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큰 생채기를 남긴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중복을 맞아 전국에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장마 전선이 잠시 주춤한 가운데 전국이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는데요.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여름 중에 가장 더운 시기로 꼽히는 중복을 맞아 특집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먼저 가슴 아픈 수해 복구 현장부터 찾아가 봐야 할 듯한데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히 경북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네,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물심양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복더위도 이겨낸 봉사의 현장,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급식차 위에서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찜통 같은 열기에 얼굴에는 하염없이 땀이 흘러내리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과 구조대원이 맛있게 먹고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집에서 하는 거 밥처럼 해서 이재민들이랑 군인들 또 해병대, 소방관 모두들에게 건강하시면서 구조를 좀 해달라는 뜻으로 정성껏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완성된 요리를 정성껏 포장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으로 배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마을 회관에서 거주하는 이재민과 실종자 수색에 여념이 없는 구조대원들은 정성 가득한 한 끼 식사에 잠시나마 위안을 얻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진짜 앞이 캄캄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위로도 많이 얻고요. 경북에서 가장 큰 집중호우 피해를 본 예천군의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임시 주거시설. 이곳 한편에는 옷까지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집을 떠나온 이들을 위한 빨래 봉사가 한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아침 이재민들의 빨래를 모아 세탁 후 건조해서 돌려드리며 임시 주거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빨래를 못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동 빨래차를 가지고 와서 이들 외에도 피해 현장을 찾아 토사 제거를 돕는 자원봉사자와 군인 등 여러 방면에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며 끔찍한 피해 현장에 한 줄기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다른 곳에도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있으면은 진짜 가가지고는 정말 이래 나서서 도와드리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몸으로 체험하고 다시 느끼고 그랬어요.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를 삼복더위라고 부르죠. 선조들은 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매년 이맘때 보양식을 챙겨 먹곤 했는데요. 사실 요즘은 영양 과잉의 시대라는 말도 있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보양식 중 하나 바로 삼계탕인데요. 현대사회에서는 이 보양식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점심시간대 시내의 한 식당. 식탁에 모인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음식은 삼계탕입니다. 여름철 대표 보양 음식 중 하나인 삼계탕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손님이 꾸준히 늘면서 초복을 전후해 하루 평균 100여 명이 넘습니다. 짜거나 맵지 않고 향이 강하지 않은 삼계탕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양식입니다. 보신도 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기가 빠지는데 이걸 무원해 가지고 기도 좀 보충도 되고 체력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좀 여름철 몸보신 하려고 먹어요. 땀도 많이 흘리고 하니까 훨씬 좀 더위를 이겨내기가 좀 편하죠. 여름철 삼복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몸에 좋은 보양식을 챙겨 먹는 풍습은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에 지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보양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활동량이 많았던 이전과 비교해 영양 섭취가 충분한 지금 현대인에게는 맛있는 별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린 닭에 인삼과 대추, 밤, 황기 등을 넣어 푹 고아서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취향에 따라 다양한 부재료를 넣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에어컨 바람 등으로 오히려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영양 보충보다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약간 냉방병이 들 수도 있고 너무 찬 음료를 많이 먹다 보니까 냉해진 속을 뜨끈한 국물로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전문가들은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해서 몸에 좋은 보양식도 필요하지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매년 여름 이맘때쯤 되면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가 있죠. 바로 개 식용에 대한 찬반 논란입니다. 네, 동물 보호 단체를 중심으로 개 식용 금지 법제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먹는 것까지 법으로 막는 건 지나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개 식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전통시장. 가게 곳곳에 개고기를 판매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점차 길거리에서 보신탕집을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개 식용 찬반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성인 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4분의 1은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75.6%는 개를 기른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먹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난 처음부터 안 먹었어. 입다가 다 안 먹어. 조금만 살 때부터 개고기라면 싫어서 난 안 먹어. 인간이 그 개를 길러서 이렇게 정도 주고 치도 정 베푸고 이렇게 하는 동물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잡아먹을 수 있는 거는 닭이나 뭐 이런 거는 잡아먹는 거니까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래요. 일단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몰라도. 이와 달리 애완견과 식용견은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도 애완용들을 많이 기르니까 그것을 말을 못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 먹는 게. 보신탕 하는 게 따로 개가 따로 있고 애완용이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신탕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28일 한정혜 의원 등 의원 12명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걔네들하고 같이 먹고 자지는 않잖아요. 집안에서 생활하는 강아지들 같이 하니까 소, 돼지도 안 먹을 수는 없잖아. 근데 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가축이지만 그렇잖아요. 반려견이라는 말 괜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먹을 건 자유잖아요. 그것도 안 먹는 사람 안 먹는 거고 먹을 사람 먹어야 되는데 꼭 그걸 꼭 법으로 해야 되나? 먹는 사람 먹고 안 먹는 사람 안 먹는 거죠. 나는 안 먹으니까 뭐 우리가 법으로 못 먹게 한다고 꼭 하면 안 먹냐고요. 먹는데 그보다 더한 것도 먹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는 그렇게 뭐 꼭 법으로 정한다고 뭐 환영은 안 해요. 개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먹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아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개고기 찬반 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요즘 중복을 맞아서 보양식 찾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김나영 아나운서는 어떤 걸로 보양하세요? 저는 보통 이제 삼계탕, 치킨, 닭을 찾는데 근데 주변에 보니까 좀 가격은 있지만 민어회 찾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올해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금 임박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바다의 보양식인 민어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고정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횟집. 점심 무렵 가게 안이 손님들로 북적댑니다. 복날을 맞아 여름이 제철인 민어를 보양식으로 선택한 겁니다. 복날엔 삼계탕을 먹는 게 마치 공식처럼 여겨졌지만 산지에서 민어를 맛보는 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 조선시대 임금님 그 수라상에 올라왔던 게 민어였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그 여름에 이게 선어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게 그 식감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복날 보양 음식으로 육류 대신 수산물을 택한 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오염수의 안전성과는 별개로 방류 전에 실컷 먹어두자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그 오염수 방류 그게 상당히 조금 괴롭혀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류가 아직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먹어요. 방류 되면은 또 어떻게 또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민어를 파는 횟집도 연중 3번 찾아오는 복날이 가장 바쁜 시기. 꾸준히 대기 손님이 생길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불안감을 떨쳐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평소처럼 수산물 소비가 이뤄질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별로 타격은 없으니까 모르는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니까 타격이 있다면 그런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올해는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22% 올라 킬로그램당 39,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민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양식 민어가 복날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삼복더위. 복날의 복은 엎드릴 복자로 사계절을 오행설로 봤을 때 가을의 서늘한 금의 기운이 여름의 뜨거운 화의 기운을 두려워해 납작 엎드려 감춘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복날은 서늘한 기운도 맥을 못 추릴 정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삼복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일부 신하들에게 얼음을 하사했다고 하는데요. 18세기 이전에는 왕과 양반들의 소유였을 만큼 귀했던 얼음을 하사할 정도면 무더위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우리 선조들은 햇볕이 뜨거운 여름에도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해야 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고기나 생선을 푹 끓인 탕 종류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고기라고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명절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단백질이라고 보충할 수 있는 게 일반 사람들이 게거든요. 이 세시풍 속에서 나왔던 시절 음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워낙에 어떤 그 영양실조가 심한 사회였고, 그런 데서 최소한의 신체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때는 이거는 꼭 먹어라 이런 식으로 생겨났다고 봐야 돼요. 소고기, 닭고기가 귀했던 시절에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보신탕을 먹었지만 오늘날에는 반려견을 기르는 견주들이 많아지고 문화적인 인식도 바뀌면서 주로 삼계탕을 먹습니다. 삼계탕은 찹쌀에 인삼, 마늘, 대추와 밤 등 몸에 좋은 재료와 함께 닭을 푹 고아서 만든 음식.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 소모가 큰 여름, 몸 안과 밖의 온도차가 크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 기력을 잃고 병을 얻기 쉬운데요. 닭과 인삼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 따뜻한 기운을 내장 안으로 불어넣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올여름 체력 보충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비는 새벽에 전남 해안에서 시작해 낮에 남부지방,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충남 서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 남해안은 20에서 60mm, 강원 내륙과 산지, 충남 내륙과 충북은 5에서 30mm입니다. 전남 내륙과 전북 서해안, 부산, 울산, 경남 내륙에는 10에서 40mm, 대구와 경북에는 10에서 30mm, 전북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